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상승으로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인기는 꺼질 줄을 모르는 요즘인데요.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한국 여행을 오는 외국인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몇 년 새 한국에 직접 와본 외국인들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각자 한국을 좋아하는 점에 대해 나서서 자랑하는 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외국인들이 직접 자랑해본 한국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 네티즌이 한국에서 느낀 좋은 점을 해외 커뮤니티에 적으며 이 자랑 배틀이 시작되었는데요. 나는 한국에 온 지 몇 달 정도 됐어. 여태까지 이 나라에 대해 고맙게 느끼는 소소한 부분들을 모아봤어. 어디든 커피숍이 있다. 대부분의 커피숍은 아주 널찍하고 공부하기에도 좋고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좋다. 밤에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다음 영수증을 보면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서울에서 20-30달러 내고 즐길 수 있는 걸 뉴욕이었다면 아마 50에서 100달러였겠지. 테이블마다 냅킨과 젓가락 수납 공간이 밑에 숨겨져 있다. 서울 외곽에 살더라도 모든 이웃들은 각자 할 일이 많다. 카페 테이블에 노트북, 지갑, 돈 등등을 올려놔도 된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24시간 편의점이 모든 곳에 있다. 1시간 동안 빌릴 수 있으며 정말 저렴한 노래방. 근처 아시아 국가의 저렴한 비행기 값으로 갈 수 있다. 과장하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 보스턴,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등지보다 10억 배 좋다. 전통적인 김밥집에서 먹는 치즈 떡볶이. 순식간에 내게 고향의 맛이 되었다. 더 있는 사람? 이라는 글을 쓰자 수많은 댓글이 달린 것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유형별로 댓글을 모아보니 첫 번째는 편리함으로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식당 테이블에 있는 벨 버튼. 서빙해주는 직원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 물은 셀프 서비스인 것도 완벽해. 특히 매운 음식 먹을 때. 맞아. 우리나라의 식당들은 왜 이런 걸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돼. 하하. 나는 뉴욕시에 사는데 모든 면에서 한국이 살기 훨씬 편리해. 대중교통, 편의점 등등. 뉴욕에서는 슈퍼마켓은 12시면 다 닫고 대부분 3블럭 넘게 떨어져 있지. 엄청 빠른 기차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는 지방도시는 물론이고 시골 지역까지 훌륭한 교통망이 연결되어 있어. 엄청 빠른 인터넷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댓글과 함께 가장 유명한 배달 음식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배달 문화. 어떤 음식이든 물건이든 원하는 걸 주문하면 엄청 빨리 온다. 진심 딱 로켓만큼 빠름. 재밌는 정보. 그들은 사실 배달부를 오토바이랑 같이 텔레포트 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길지 않으면서 배달 오는 오토바이 소리를 듣는 향수도 느낄 수 있게 해주지. 라며 농담을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아름다운 경관에 푹 빠졌다는 댓글이었습니다. 나라면 한국의 아름다운 경관을 추가하고 싶어. 시간 있으면 서울 말고 다른 지역도 둘러봐. 겨울을 최대한 즐겨야 되고 스키도 타러 가. 나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 정확해. 많은 사람들이 한국하면 서울만 생각한다는 게 맘에 안 든다니까. 맞아. 이 나라의 진가를 보려면 서울 바깥도 봐야 돼. 인천공항 근처의 섬들도 배로 갈 수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 거야. 또 한국하면 산을 빼놓을 수 없다는 댓글들도 잇따라 달렸습니다. 산. 당일치기로 서울 근처의 산에 갈 수도 있어. 근데 듣기로는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은 피하래. 왜냐면 경사가 높아서 오르기가 힘들 거래. 나는 기억나는 게 도봉구의 산봉우리를 처음 올랐을 때야. 그때 나는 내 자신이 너무 뿌듯했지. 근데 최소 79세는 되어 보이는 아줌마가 조그만 강아지랑 같이 산책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그건 내 삶의 관점을 완전 바꿔버렸어. 미국에서의 기억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정도로 건강하지 않았거든. 이라며 한국인들이 가볍게 등산하는 모습에 놀랐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에 반했다는 댓글이었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이 이걸 소소한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심각하게 한국 음식과 사랑에 빠졌어. 특히 감자탕과 물냉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한국 음식은 몇 개 안 돼. 한국 음식은 끝내줘. 주변에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답게 해산물이 넘쳐나. 놀라운 경관들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솔직히 환상적인 나라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점이 너무 많지. 이민 가서 살더라도 무척 좋을 것 같아. 치즈 떡볶이 너무 그립다. 그리고 치즈 돈가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의 핵심이 바비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는 찌개와 탕이 대박이지. 뉴욕의 K타운은 제발 좀 배워야 돼.
모든 식당들이 그저 그런 퀄리티로 한국 바비큐를 흉내내서 팔면서 팁 빼고도 3배 정도 바가지를 씌우고 돈만 밝히거든. 맞아. LA의 K타운을 보고 배워야 해. 난 짜장면이 그리워. 그런데 한 네티즌이 반찬 리필 무제한 기능인 것도 잊지 마 라는 댓글을 남기자 갑자기 반찬을 리필해주는 한국 식당의 인심에 대해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리필을 악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싶어. 시도해봤다면 알겠지만 반찬을 만드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한 가지 반찬을 만드는데 시간, 노력, 온갖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지. 사이드 메뉴로서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친구, 그래도 반찬은 한국 문화에서 엄청 중요한 거야. 반찬은 가격에 포함된 요소 중 하나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한다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저 반찬을 노리고 제일 싼 음식을 시킨다거나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일부 동의해. 해외에서 한국 식당이 다른 아시아 식당에 비해 딱히 더 비싼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공짜 반찬을 기대하기도 하지. 등 반찬이 공짜인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찬반 의견들이 뜨겁게 오갔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에서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댓글이었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카페 테이블에 올려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 한국에서 카페 화장실에 지갑을 놓고 나와서 패닉한 적도 있었지. 그런데 누군가 직원한테 그걸 갖다 줬더라. 한국은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말을 재정의하게 만들지. 뒤를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할 일이 전혀 없어. 하루 종일 어디를 가든 혼자 있든 걸어가든 차를 타든 말이야. 물론 항상 어디든 예외는 있겠지만 LA의 위험한 동네에서 자라온 나로서는 내가 미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샌디에고 등 더 괜찮은 도시로 이사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건 마치 평생 돌을 지고 다녀서 내가 돌을 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은 이치지. 또한 한국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따뜻한 미담을 이야기하는 이도 있었는데요. 한국은 내가 항상 100% 안전하다고 느꼈던 유일한 나라였어. 한번 동해바다 쪽을 여행하다가 벤치에서 그냥 야숙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게 된 게 뭔지 알아? 아줌마 한 분이 커피 앤드 스낵이라면서 먹을 걸 주시더라. 안전함. 나는 한국에 살 때 직장에서 회식을 하고 소주를 엄청 많이 마신 적이 있었어. 살짝 과장해서 15분 동안 소주를 한 20잔은 마신 것 같아. 노래방에서 결국 때가 왔지. 내 몸이 나한테 기절 5분 전이라는 신호를 보냈어. 동료들이 노래하라고 시켜서 노래 한 곡 부르고 도망쳤어. 근데 1시간 뒤 나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에 엎드려 있었고 한국의 착한 커플이 나를 부축해줬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 분명 이전에도 사람들을 도와줬을 거야. 어쨌든 그들은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줬을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잘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줬어. 당시 내 상태는 도둑에게 가장 좋은 표적이 될 만한 상태였는데도 지갑, 휴대폰,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안전했지. 어쨌든 한국은 정말 안전한 장소야. 등 당시 한국인들에게 고마웠던 경험에 대해 장문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5번째는 한국에는 재미있는 할거리가 무척 많다는 댓글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찜질방 매니아들이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찜질방의 사우나는 환상적이야. 저렴한 가격으로 푹 쉴 수 있고 재밌게 놀 수도 있지. 누가 벌써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동네에 있던 공용 사우나를 너무 좋아했어. 2010년에 한국을 떠났는데 그때는 한 달 정액권을 4만 얼마에 살 수 있었지. 거기에는 냉탕도 있고 증기 나오는 방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소금방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었어. 휴식을 취하는 환상적인 방식이지. 여기서 한국 찜질방에 제일 근접한 걸 찾자면 대학교 체육관에 있는 스팀룸 정도가 될까? 겨우 화장실 칸만한 공간에 누군가 온도계에 휴지를 덮어놓기 일쑤고 젊은 사람들은 사진 찍힐까봐 무서워서 다 속옷을 입고 샤워를 하는 곳이지. 휴, 아주 저렴한 찜질방. 스파를 환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따뜻한 목욕, 사우나, 수면실, 간식거리까지 이용할 수 있지. 내가 서울에 살았을 때 밤새워서 파티하고 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찜질방에 가서 체력이 다 회복될 때까지 쉬었어. 가격이 엄청 저렴하고 있고 싶은 시간만큼 있을 수 있어. 진지하게 이건 너무 힐링이야. 뜨거운 탕에 들어간 다음 식혔다가 약간의 돈을 내고 마사지나 바디 스크럽을 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무슨 희한한 허브티를 마신 다음 사우나, 목욕을 좀 더 하고 조용한 방에서 낮잠을 자. 이 모든 걸 집에 가고 싶어질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외에도 한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언급되었는데요. 한국의 박물관은 탑 클래스야.
그리고 한국은 국제적인 밴드와 아티스트도 엄청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딴 거보다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올리브영하고 롭스가 엄청 그리울 거야. 내가 가본 PC방은 진짜 놀라웠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듣긴 했지만 내가 갔던 데는 놀랍도록 깨끗했어. 그리고 에어컨이 빵빵해서 답답하거나 덥지도 않고, 의자도 완전 편안하고, 컴퓨터는 완전 빠르고, 써본 것 중에 제일 좋았어. 커브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편안한 테이블까지. 스타필드는 진심 미국 어떤 몰과 비교해도 압승이다. 등 자국에 가면 그리워질 한국의 장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이 나라는 대박이다. 댓글로 달린 이유 모든 게 내가 한국 여행 2번 갔다 와서 한국이 내 최애 나라가 된 이유야. 빨리 또 가고 싶어. 이런 글을 보면 한국이 너무 그리워져. 글 쓰니 충분히 즐겨둬. 나도 따뜻한 방바닥도 잊지 마. 난 겨울마다 한국을 떠난 걸 후회해. 그 따끈한 방바닥이 미치게 그리워지거든. 오, 난 꼭 이걸 경험해보고 싶어. 솔직히 완전 신세계처럼 들려. 맞아, 완전히 신세계야. 너무너무 그리워. 등 한국에 한 번 온 이후로 잊지 못한다는 열렬한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종종 그립다고 하듯 외국인들에게는 한국만의 분위기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나 봅니다.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되고 나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게 아닐지 살짝 걱정이 될 정도네요.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